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흥사단을 창립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며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는 애기애타를 강조했던 도산 안창호. 민족의 통합과 소통을 강조했던 도산 안창호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주목해야 할 정신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도산 아카데미 구자관 이사장과 함께 도산 정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 독립운동하면 어떤 분이 생각나나요? 글쎄요.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한 분을 꼽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독립운동을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도산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또 계몽운동가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오늘은 구자관 도산 아카데미 이사장과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도산 정신을 전파하는 도산 아카데미 이사장님으로 최근에 선임됐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산 아카데미 어떤 곳인가요? 도산 아카데미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 그것을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네. 그런 사상과 철학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의 어떤 철학과 민족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것이 아마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이고 도산 아카데미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도산 정신입니다. 그래서 도산 아카데미에서 이 도산 정신을 전파하고 사회에 확산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되새겨 보시죠. 도산 선생님께서는 사실 독립운동을 하시고 민족주의자셨죠. 네. 그분이 오죽 생각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민족이라고 하는 소위 국가의 독립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신 게 없으셨던 분 같습니다. 그런 정신을 왜 갖고 계셨는가 하면 16살 때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웁니다. 그게 우리 남의 땅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한다는 게 당신에게는 네.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자기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마 강하게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1902년에 유학을 위해서 미국을 가시죠. 미국을 가셔서 동포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시면서 귤밭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노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네.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었겠죠. 가서 저거 하시는 것이. 그때도 귤을 하나 따는 걸 정성을 다해서 따라. 그래야지 그들로부터 신용을 얻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훌륭한 국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말하실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생겨지는데 그때 내무총장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국무총리 서리로 부임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을 하실 때에 임시정부가 우리는 하나만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상당히 여러 군데의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국에, 러시아에,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나누어져서 각각 임시정부라는 걸 만들어진 것을 이걸 누가 통폐합을 하시느냐 하면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걸 통폐합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국가가 그때 만들어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이어받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통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그 그렇습니다. 법통을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도산 아카데미에서 강조하고 계신 도산 안창호 선생의 핵심 정신 4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4대 정신이라고 하는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참되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그다음에 실천하자. 자기가 무슨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그 일은 내가 꼭 실천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솔선수범 정신서부터 충의는 어떤 일이든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의와 신뢰를 상당히 강조하셨던 이제 그러시고 용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의지를 갖는다면 이거는 끝내 자기가 꼭 이뤄내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이 그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상당히 강조하신 인격이 먼저 건강해져야 그 나라의 국민 건강도 국가의 건강도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 도산 아카데미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들의 일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 사회 발전이라든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산 리더십 포럼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조찬을 통해서 네. 사회 지도자를 초청하기도 하고요. 정보와 산업이 발전되면서 저희가 스마트 사회 지도자 포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조찬을 열고요. 그다음에 도산 선생님의 탄신을 기념해서 도산의 밤 그걸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애기애타 봉사단이라고 하는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데 애기애타라고 하는 내 몸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와서 그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을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방편을 찾아서 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로 좀 모자라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을 교육에 1년에 아마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네. 그쪽에다가 저희가 지원해서 그 아이들을 공부하는 도움을 주고 자기들이 특기를 살리고 장점을 살려서 소외되지 않았다고 하는 네. 것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애기애타를 말씀하셨는데 애기애타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도산 선생께서 이 사랑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자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도산의 가르침입니다. 이 애기애타는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 이런 말인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선생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면 살고 서로 싸우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애기애타의 리더십이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특히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사회를 지도해 나가고 있는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럼요. 꼭 필요한 그리고요.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로 정말 이분이 훌륭한 말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안창호 선생님께서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라는 자리를 앉으세요. 그 임시정부 뭐 수반이 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양보를 하십니다. 안 하시고 내무총장으로 앉으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여러분을 섬기러 온 사람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저 자신이 돌아봐도 저 자신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또 남을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져야 할 그런 덕목의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의 가르침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도산의 어떤 가르침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경영의 원칙도 어떻게 보면 기본 원칙을 가장 기초적인 원칙,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질서도 안 지킵니다. 기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큰 질서도 지키고 그 큰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나라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 큰 원칙을 지켜라, 큰 걸 지켜라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지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결국 사람이다입니다. 이 빙그레 웃는 훈훈한 세상, 또 책임을 지는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무려 직원이 3만 명이 넘는 어머, 큰 진짜요? 대기업의 창업자신데 직함이 대표 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대표 책임사원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영을 주창하고 계신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사이에서 드리는 건 좀 우습지만 회사가 한 1조 한 7천억을 넘게 하는 회사인데 전 한 번도 전표에다가 사인을 해보거나 일개표를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맡겼으면 그걸로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지 그를 의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저는 살아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지를 믿고 속아라. 네. 그러면 절대로 그 동지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은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다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될 거고요.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어그러져서 상대가 잘못했다고 상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과연 무엇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를 다시 자기가 반추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체를 성찰해보는 사회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 저는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3만 6천 명의 직원을 가진 창업자이시자 도산 아카데미 이사장으로서 도산 정신은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도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꼭 좀 당부를 하고 싶다면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왁스라는 것을 네. 제조하다가 제가 화상을 입습니다. 몸의 3분의 1을 3도 화상으로 입어서 상처만 남고 빛난 산더미처럼 쌓이고 아이들은 큰 누나가 데려다 키워주고 집사람 언니가 데려다 키워주고 저하고 집사람하고는 자살을 결심해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요즘에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저는 과연 그 젊은이들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고 하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때로는 운도 좀 따라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남의 집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게 됐어요. 여의도하고 이 잠실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알루미늄 캔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알루미늄 캔을 주워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 제가 갖고 있는 빚을 갚는 동기가 됩니다. 의도하고 내가 여기서 쓰레기에서 이게 돈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운도 따라와 줬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희망이 전혀 없다고만 자꾸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부분은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먼저 본보기를 보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과 통합을 강조했던 도산 선생의 이 도산 정신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도산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